서동구 매직TV 시청자, 구독자,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잘 나가던 증시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협상용이다, 별거 없다, 단행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의 투자 심리는 결국은 위축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매직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그리고 또 대응 전략들, 또 이슈 인사이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장에서 우리 가족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목요일 코스피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0.6%,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28%가 급락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강력한 매도를 단행하자. 그래서 종목들, 주변 종목들 정리하고 최대 현금 50% 이상 만들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들 속에서 금요일 날 살짝 반등들을 다시 또 주면서 2650선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났고, 코스닥도 770선 이상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바로 금요일 입장에서 미국 시장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70%의 경제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M7을 비롯해서 대부분 매도 공세가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일정한 대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의 폭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미국 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개장 초부터 어리버리하더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4% 이상, 아마존, 테슬라,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벌겋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P&G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제약 업종들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심은 상당히 가장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나스닥도 2% 이상 하락했는데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2월 들어 급락을 했다라는 거, 64.7로 집계가 됐다라는 거죠. 1월 달에 수치가 71.7에서 7포인트나 떨어졌고요. 또 8일 발표됐던 2월 예비치 67.8에도 67.8과 시장 예상치 67.8을 모두 밑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또 2월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오히려 4.3%로 전월에 3.3% 대비해서 1.0%포인트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면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나왔다. 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급증을 했는데 1년 불확실성은 전달 7.6%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5년에서부터 10년의 불확실성은 전달 6%포인트에서 8.2%포인트로 높아졌다라는 내용들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0년 내 최고치로 올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 지지자들, 패배자들이죠. 아무래도 이런 쪽들이 더 민주당 지지자의 소비 심리가 50일에서 무려 14포인트나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위축되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면서 36.8까지 주저앉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절정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업황이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점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고, 결국 이와 같은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증시 전반에 한파가 불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구성종목 30개가 모두 하락하면서 3% 넘게 급락을 했고요. 거대 기술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모두 된소리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또 여기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소비두나 필수 소비재.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거 요런 부분이죠. 뭐 P&G라든가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맥도날드. 거기에 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도 5% 이상 올랐고 화이자와 암젠도 동반 상승했다. 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진단 관련한 거라든가 일부 바이오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뭐 꿈틀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시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위치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이어진다면 다우 기준으로는 쌍봉의 패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탈이 된다면 최소한도 얘는 이 저점의 자리 또는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위쪽에서 노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노느냐. 그렇다면 여차하면은 42,000포인트까지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최소한도 이 박스권만 유지가 돼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의 고통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박스권에서 중심값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S&P 500 기준으로는 5,800까지 단기적으로는 열어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스닥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죠.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면 이게 중심값이면서 직전의 고점대 이 라인이 위에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19,000까지도 열어두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필 반도체 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장기간에 걸친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단부에 대한 4,700, 800에 대한 지지력이 있고 중심값에서 움직이는 이런 하단부에 오면은 또 지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 상단 돌파는 지금 힘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700, 800까지도 열어두고 다시 이제 올라온다라고 그러면은 이 중심값이 있는 5,100, 200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지수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삼중바닥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아가면서 그래도 이런 상승의 채널들을 잘 형성해주는 모습들이었는데 바로 2680선까지 딱 갔다가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금요일날 돌려놓고 5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건 좋지만 이 2680이 딱 어디에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요 자리죠. 그쵸? 딱 깡패가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9월 27일 이 2681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가 아니라 연기금만 사는 거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선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선물에서의 매수 들어오고 연기금은 코스피 들어오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이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그러니까 외발이 움직이면서 쌍끌이 매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준 것도 대단한 거다. 그 다음 자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예. 위쪽으로는 어차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부딪힌다.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잘 내려와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2550이 저항으로 계속해서 작용이 됐던 그리고 2450에서 이 박스를 형성해 준 자리입니다.
물론 하단부 2360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곧바로 복구를 해 주었으니까 의미 있는 신뢰는 2450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2550에서 2650선까지 넘어갔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2650을 안 깨주면 좋은데 당연히 미 증시가 금요일 날 브레이크가 크게 걸렸으니까 우리 시장도 월요일 아침부터 개파락하면서 출발하겠죠. 개파락하면서 출발할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박스 이론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450에서 2550을 갔으니까 2550에서부터 올라간다라면은 2650이 있다. 그러면은 강력한 지지를 받아줘야 될 자리는 2550입니다. 그러면 그 정거장이 어디에 있어요? 2600이죠. 그쵸? 그러면은 2600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또 공교롭게도 이 2600이라는 자리가 바로 엔캐리 자금 청산하면서 2611을 고점으로 이 갭이 연출됐던 자리들입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이 자리들을 메꿨어요. 2666. 또다시. 그쵸? 그전에는 물론 메꿨고 저항으로 작용이 됐지만 그러면 1차 지지라인은 2600, 2차 지지라인은 2550이 강력하게 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 가족회원분들은 2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종목수 대폭 줄이고 이익 실현이든 일부 손절이든 달행하면서 현금 50% 이상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2600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여주는지를 보고 1차 매수를 하든 아니면 나는 현금을 없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2600부터 2550에 대한 지지력이 나올 때 그러면 딱 2550까지 가겠습니까? 뭐 2580, 70 뭐 이런 자리들 또는 2610포인트라든가 2590이라든가 뭐 2600에서 공방을 벌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 일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은 큰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게 갑자기 꺼져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무너져서 갑자기 뭐 700도 깨러 가고 하는 그 흐름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개별성, 테마성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가 2600에서 1차 허들이 생기고 또는 2550에 대한 신뢰가 커졌을 때 수익률 게임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꺼져 내려올 때 일단은 피해야 될 섹터는 어떤 것들입니까? 당연히 이 시세를 주도했던 M7도 무너진 것처럼 이 시세를 주도했던 조선, 방산, 로봇, 일부 반도체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하방을 잡고 빨리 되돌려 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 더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번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대반등을 줬을 때 어떤 놈이 빨리 올라오겠느냐. 물론 기존 주도 섹터들이 급락이 계속해서 나오면 걔네들이 빠르게 나오겠지만 이번 구간에서 그래도 고개를 들고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대비되는 게 포스코 그룹이죠. 하나 그룹이 급격하게 올라왔던 흐름에 비하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월봉상으로. 정말 참담할 정도로 이렇게 급등 이후에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2개월째 이제 양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중심이 되면서 거래도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저점 여기서 2월 10일 날 잡아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차피 쉬어야 될 자리입니다. 더 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쉬었다가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이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포스코 DX라든가 또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로 포스코 DX는 이후에 어쨌든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산업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못 갔잖아요. 못 간 것을 이렇게 시세를 한꺼번에 이렇게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얘 역시 마찬가지죠. 밀려 내려오면서 5일선 올라오는 거와 맞닿는 지점들, 또 단기적으로 여기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24,000원, 이게 121평선인데요.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여준다라면은 오히려 이쪽을 또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또 요즘 자원 확보와 관련된 이런 기대감도 커지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고 턴해주고 있는, 거래도 이렇게 실려주고 기관애들도 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한다라면 얘 역시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급증을 해주고 기관 애들이 2월달 들어와서 꾸준하게 매수해.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얘 역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요 세 종목들을 잘 보면서, 물론 2차 전지 쪽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수 없죠. 네. 뭔가 그래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저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니까 얘가 또 한 번 밀려올 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얘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고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뭔가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위치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밀려 내려오는 자리들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36만원과 35만원 사이는 오히려 매수의 존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위치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중심값을 올려주고 단기적으로는 요 상단까지 왔으니까 어차피 한 번은 조정을 보일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또 단기적으로 이벤트도 있죠.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제13회 인터배터리 산업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2차 전지의 소부장 관련한 이러한 업체들 전체적으로 한 64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한다라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조정의 폭이 연출이 될 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올라간 게 없어요. 그쵸? 저점만 다져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라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13만원 이하 12만원대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뭔가 으쌰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들, 최소한도 여기 75,000원 라인이라든가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가면은 8만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 레인지들을 하단부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끼 있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전해질 쪽에서 엔켄 같은 종목도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으쌰하고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도지형이 금요일날 나와주었는데요. 한번 밀리고 지지력만 확보가 돼준다면 최소한도 요 11만 5천원 라인이 되겠죠? 이것만 살아있다라면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박살난 이 금양 같은 종목 19만 4천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에 19만 원짜리가 여러분들 90% 폭락을 한 거예요. 이제서 양봉 고개를 들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 내려올 때 이렇게 30%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25,000원에서부터 3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바닥에서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터져 주었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면서 요 3만원 라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번 구간에서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흔들릴 때 공략할 수 있는 놈들은
고점에서 내려오는 놈들은 하방을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얘는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을 정도로 하방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막 고개를 들려다가 시장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 포스코 그룹주들, 2차전지 쪽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해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실적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27일 날 발표하나요? 그쵸? 예.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서 26일이니까 27일 날 이제 새벽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움직임들이 월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저점 확인하고 대응한다라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동구 매직TV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도 제가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투자 증권 강연에 여러분들 할 거니까 3월 15일을 기대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성공투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